평범한 변호사 사무실에 격리 업무를 보는 여직원이라고 그러나요? 건물을 하나씩 구입을 합니다. 이재명이 잘 나가면서 이 사람도 별정직 공무원이라는 신분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은 도대체 무슨 돈으로 80억 건물주로 변신한 배소연 미스터리, 어떤 상황이 됐길래 미스터리란 또 게이트라는 얘기가 쓰느냐 하는 얘기죠. 먼저 이 배소연이란 분을 아까 설명을 드렸다시피 국민대 법대를 나오고요. 네, 그리고 이재명이 86년도 이재명은 중대 법대를 나오고 86년도 말에 이 사법고시가 됩니다. 그래서 사법고시 연수원을 마치고 성남에 이재명 법률사무소라고 하는 1인 한 요즘에는 대개 몇 사람들이 같이 하죠. 또 로펌 형식으로 혼자 하면은 뭐 잘 수임이 안 되니까 당시에는 뭐 그런 로펌 체제가 흔치가 않았습니다. 이재명 법률사무소 거기에 말씀드렸다시피 여직원으로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는 일은 격리, 알바식의 격리로 들어왔기 때문에 글쎄요. 뭐 돈 버는 거 하고 돈이 원래 그러면 이 사람이 돈이 많았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상속받은 그런 기록도 없고요. 그러니까 그냥 평범한 변호사 사무실에 이 격리 업무를 보는 우리가 여직원이라고 그러나요? 네. 보통은 이제 아가씨라고 그러죠. 옛날에는 아가씨라고 돼 있는데 이제 이재명이 성남시장을 따내고 변호사를 거쳐서 성남에서 활동을 하면서 성남시장 뭐 바로 된 건 아니고 이 사람도 한두 번 떨어지고 성남시장이 된 거죠. 성남시장이 되고 그걸 기화로 경기도 도지사가 되는 이른바 이재명의 운이 이렇게 상승 올라가면은 그 상황에서 배소연도 마찬가지로 이 재운이 뭐 하늘에서 재운을 따라 붙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건물을 하나씩 구입을 합니다. 원래 돈이 많은 집안도 아니었고요. 더더군다나 그러니까 상속을 받을 일은 더더욱이 없었겠죠. 더더군다나 우리가 또 뭐 아들, 딸 구별을 또 짓는 그런 뭐 지금이야 안 그렇습니다만 지금이야 아들, 딸 구별 없이 n분의 1 아들, 딸 하나면은 2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된 게 민법 정신입니다만은 옛날에는 또 그렇지가 않았죠. 자, 지금 이 상황에서 왜 이 게이트, 배소연 게이트가 다시 불거졌느냐? 원래 2년 전에 잠깐 한 번은 나왔습니다. 그 배소연의 아까 얘기한 사실상 이제 동거남의 그 자살 사건, 이것이 불거지는 상황에서 배소연을 집중 조명한 적이 있었지만 오래가지는 못했죠. 잠깐 이렇게 주목을 받고는 이게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국감이죠. 국감에 이 문제가 아예 핫 이슈로 지금 하도 뭡니까 명태근 이러니까 모든 것이 그 이슈가 다 그쪽으로 빨려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명 씨와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관계,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오빠 한 얘기가 그 오빠가 진짜 오빠냐 아니면 남편 대통령을 두고 하는 얘기냐, 뭐 이것이 이 핵심과는 관계없는 말초적인 것이 모든 이슈를 지금 집어삼키는 그런 상황 속에서 보궐선거가 끝났습니다만은 의미 있는 국감도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이틀 전에 국정감사에 국세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가 진행이 됐는데요. 여기에 국민의힘의 박수영, 부산이 지역구로 둔 박수영 이 의원이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감사에서 바로 이 문제를 정식으로 제기를 한 건데요. 다른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 표 하나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표를 그 기사에 보면 그동안 쭉 벌었던 돈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표를 찾아서 올려주시고요.
배소연 씨가 지금까지 벌은 돈을 다 합해봤더니 3억 6,700만 원. 예, 조금 더 키워주세요. 자, 이 표를 여러분들께서 자, 주의 깊게 보시길 바랍니다. 세전 3억 6,700만 원. 그러니까 2010년부터 제대로 된 봉급을 받은 게 처음에는 그냥 알바식에 격리를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제 2010년부터는 이재명이 잘 나가면서 이 사람도 별정직 공무원이라는 계약직 공무원이라는 그런 신분 변화가 일어납니다. 2010년 9월부터 여기에 나와 있죠. 지방 계약직 2년을 했는데 이것을 계산을 해보니까 4,300만 원 수입이 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요 숫자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박수영 의원실에서요, 이쪽 관계되는 기관에 요 지방직 계약직은 지금 현재 아니면 그 당시 돈으로 얼마를 받았느냐, 월급을 얼마를 받았느냐라고 해서 다 자료를 검토를 해서 요 금액이 나온 겁니다. 지방 계약직 2년을 해서 4,300만 원이라는 수입을 거뒀고요. 2012년 9월부터 다시 지방 계약직에 재계약을 해서 1년 2개월을 근무를 합니다. 요때 받은 돈이 3,100만 원. 총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금 떼기 전에, 그래서 여기 세전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세전, 세금 떼기 전에 3억 6,700만 원이 토탈 금액이었더라. 그리고 2014년부터 18년까지 요거는 경기도지사로 이재명이 옮겨갔을 때 이제 여기서부터는 뭡니까? 예, 김혜경의 수행비서를 얘기를 한 것이죠. 일반 임기제 7급이네요. 3년 6개월을 수행을 했는데 이때 받은 돈이 1억 1,800만 원. 요렇게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2013년부터 14년까지 일반 임기제, 이건 8급 공무원에 해당을 하는 그런 기간에 3,500만 원을 받았고요. 또 2018년부터 21년까지 요게 이제 수행비서네요. 김혜경의 수행비서를 할 때 바로 이 5급 공무원, 일반 임기제 5급, 이거는 뭐 별정직입니다. 예, 늘 공무원을 하는 사람들은 늘공이라고 하고, 이처럼 누가 잘 돼가지고 거기에 들어가서 한시적으로 2년 또는 뭐 1년 반 있는 거를 어공이라고 그러죠. 어쩌다 공무원이다고 하는 뜻입니다. 어공은 어쩌다 공무원, 계약직이란 얘기죠. 그래서 5급 계약직 공무원에 해당하는 월급이 1억 4천만 원. 이렇게 다 그 당시에 실제로 받은 금액을 합쳐봤더니 모두 해봤자 3억 6,700만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이것을 세전이니까 여기에서 이제 정해진 그 세금을 떼면은 당연히 거의 한 3억이 채 안 될까요? 3억이 살짝 넘을까요? 이 별정직 공무원은 세금을 몇 프로를 떼는지 글쎄요. 일반 회사원에서는 약 한 25% 정도를 떼죠. 물론 그것도 다 이 금액별로 이 연봉이 높으면 높을수록 많이 떼는, 네, 뭐 연봉이 아주 센 사람들은 거의 한 43%, 44%를 떼는 경우도 있는데요. 요건 그 정도는 아닐 테고 대략 한 15%에서 한 20%를 떼겠군요. 예, 요 정도 그 월급 수준이면요. 자, 아무튼 우리가 뭐 이 사람이 세금을 얼마 내고 하는 거는 뭐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이렇게 2010년부터 2022년까지 한 13, 14년 동안에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받은 돈을 다 포함을 해도 3억을 갓 넘은 그런 상황밖에 오지가 않는다. 그리고 이 사람의 상속이 있었느냐를 조사했더니 상속도 없었다. 그렇게 부유한 집안이 아닌 걸로 파악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도대체 무슨 돈으로 이 돈을 마련을 해서 이재명이 잘 나갈 때와 보조를 맞추면서 하나씩 샀을까요? 이게 바로 이제 아주 미스터리 중에 하나입니다. 예, 아주 신기하게도 이 집을 하나씩 살 때 바로 이재명의 전성기와 아주 이 시기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재명이 성남시장에서 활동을 할 때부터 집을 하나씩 삽니다. 그리고 경기도지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예, 특히
이 재산 증식 시기가 성남시장, 이른바 대장동 게이트, 백현동 게이트 이런 것들이 활개를 치는 그 시점과 너무나 일치가 된다. 그러니 이것을 정상적으로 부동산 구입을 할 리는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건전한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박수영 의원도 국감에서 국세청장을 상대로 질의를 합니다. 자, 이렇게 이런 수입을 갖고 있는 사람이 네 채의, 그것도 아주 목이 좋은 네 채의 부동산을 샀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걸 정상적인 거래로 봐야 됩니까? 라고 묻자 국세청장이 의혹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를 하겠다라는 답변까지 이끌어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국세청에서 조사가 지금 진행되는 걸로 그렇게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씩 부동산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한번 들여다보면 이 배 씨의 부동산은 어머니와 공동 명의로 경기도 수원 영통구, 수원 영통구는 뭡니까? 수원에서도 떠오르는 지역이죠. 네, 신흥 이 주거 밀집 지역으로 수원 영통구가 꼽힙니다. 수원 영통구에 있는 4층 상가 주택, 네, 상가 주택에 목이 좋은데 4층, 아마 그것을 제가 1년 반 전에 여러분께 사진을 또 보여드린 그런 저기 기억이 납니다만은 뭐 아주 보기가 좋은, 그러니까 꽤 값 나가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사진이 있습니다. 그 사진이 혹시 있으면은 띄워주시고요. 또 서울 송북구 기름동이죠. 송파구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서울 내에서 강남 서초구에 이어서 부동산 시세가 가장 핫한 곳입니다. 여기에 있는 본인 명의 아파트 두 채, 바로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돼 있죠. 자, 2000년에 서울 정릉, 이게 성북구 정릉입니다. 서울 정릉의 B아파트가 매입가는 이게 밝혀지지가 않았는데 이게 현 시가가 대략 한 8억 2,500만 원. 요게 작성 시점이 2024년, 그러니까 이번 국감을 위해서 따로 만든 그 자료가 되겠네요. 2010년에 서울 잠실 마찬가지로 말씀드린 대로 서울, 이게 송파구입니다. 송파구 잠실, 여기가 9억 5천만 원으로 매입을 한 걸로 기록에 나와 있고요. 이게 현재 시가는 28억 5천만 원을 훨씬 뛰어넘는다. 그러니까 3배 이상 올랐군요. 2010년 14년 지났는데 3배 이상. 그렇군요. 서울의 강남 서초 다 마찬가지입니다. 10년 정도 지나면은 2배 3배 정도는 다 뛰는,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은 아예 쳐다보지도 못할 금액이 저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2013년으로 가겠습니다. 수원 광교, 여기가 바로 영통이라는 얘기입니다. 똑같습니다. 수원 광교가 영통하고 지역이 똑같은 지역입니다. 수원 광교의 상가주택 4층짜리 건물인데요. 이것이 6+6 12억 원에 샀다고 기록에 나와 있는데 현재는 그거보다도 거의 3배가 뛴 35억 원의 가치로 지금 뛰어올랐다 하는 얘기입니다. 2015년을 볼까요? 성남 분당에도 또 삽니다. 가장 최근에 산 아파트네요. 성남 분당. 성남 분당이라는 건 뭡니까? 바로 이재명의 지역구입니다. 이재명의 지역구. 네. 이재명의 지역구 분당 아파트인데요. 이것이 3억 6천에 매입을 했다고 수치가 나오는데 현재는 7억 4,500. 지금 이 상태는 이게 글쎄요, 공시지가로 하질 않고 여기 시가로 돼 있습니다만은 아마 성남 분당 같은 경우는 이 금액도 훨씬 뛰어넘는 그 금액이 지금 현재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매입을 한번 더 해볼까요? 25억 플러스 알파. 여기는 이제 정릉 아파트 매입가가 지금 불확실하기 때문에 25억 플러스 알파 한 30억이라고 보면 4개의 시가가 80억입니다. 79억 2천만 원.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매매가는 여기에 나오는 그 수치보다 당연히 높은 수치가 이루어질 걸로 저는 보이는데요. 바로 이렇습니다. 어떻게 총 수익 금액이 14, 15년 동안의 총 수입 금액이 3억 원이 조금 넘는, 이게 세전이기 때문에 아마 세금을 떼면은 3억 정도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만은 3억 정도에 10년간 하나도 안 쓰고 그대로 라면만 먹고 저축을 해도 3억 1천 또는 3억 2천밖에 이 수입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지금 저렇게 25억 플러스 알파라는 돈을 어디서 구해서 부동산 투자를 했는지, 글쎄 이 정도 되면 투자가 아니라 투기로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지금 최소한 80억 이상의 아주 거부가 됐는지, 이거는 뭐 애초부터 말이 성립이 안 되죠. 그러면 되게 그러면은 상속을 받았겠죠. 부모가 꽤 어디에 아주 목 좋은 큰 건물이나 땅을 상속을 했겠죠. 라고 그러면은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라고 되물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런 상속을 받은 게 없다. 즉 상속세를 낸 적도 없다라고 지금 파악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돈이 자기 소득에서 오지 않고 외부에서 돈이 들어왔다는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 바로 외부가 우리는 합리적으로 이재명의 자금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는 얘기죠. 지금 현재는 뭐 단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재명의 돈조수지라는 게 있죠. 돈조수지. 그렇습니다. 이 백현동 게이트도 그렇고 또 대장동 게이트에서 이른바 김만배가 횡재를 했고요. 그렇죠. 그 부동산 개발 노릇을 한 김만배가 횡재 노릇을 했고, 그래서 50억 클럽에 가입된 7명, 8명에게 다 50명을 줬거나 아니면 50억 원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한 그런 케이스 아닙니까? 바로 여기에서 이 대장동이나 백현동, 이것이 한참 개발이 이루어지고 돈이 왔다 갔다 할 성남시장 으로 이재명이 있을 때 여기서 어떤 금액인지는 몰라도 이게 여러 군데에 파킹을 해놨다 하는 얘기, 그게 바로 저수지입니다. 돈저수지. 그 중에는 이 왼팔 오른팔이라고 하는 정진상 또 김용이 그 저수지를 관리를 하고 있었을 테고요. 그 중에 하나가 수행 비서를 했던, 그리고 자기 변호사 사무실에서 격리를 받던 이 배소연이라는 묘령의 직원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무슨 뭐 구속수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바로 국세청을 대상으로 국감이 이루어질 때 이 박 의원이 바로 국세청장에게 누가 봐도 이것은 합리적인 그 부동산 거래가 아니지 않느냐, 그의 수입이라든가 그리고 시점이 특정 이재명이라는 성남시장 그리고 경기도지사로 쭉 올라가면서 이른바 잘 나가던 시절의 그 시점과 너무나도 이게 확실하게 겹치는 그런 상황 아니냐. 그러니까 이것은 자금 출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히기를 바란다. 만약에 여기에 이 거래에 위법 사실이 있으면은 그것은 응당 위법한 사람이 법적인 책임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아주 그 따끔한 질의를 했는데, 이 국세청장이 그 얘기를 듣고 뭐 난생 처음 듣는 얘기다 이런 식의 표정을 짓질 않았죠. 이미 그 정도가 되면, 그리고 또 2년 전에 이 배소연 씨의 동거남이 자살을 했을 때 그때 이미 한번 세상에 살짝 나왔다가 다른 더 큰 사건에 이게 파묻힌 그런 상황이니까요. 이번에는 배소연 게이트가 아마 밝혀질 겁니다. 국세청장도 저 정도 되면은 어디까지 지금 조사가 진행됐죠? 라고 이제 보고를 받을 테고, 이것은 인력이 더 필요하면은 인력을 더 투입을 시켜줄 테니까 요거 국감에서 지적이 나온 대로 요거를 빨리 매듭을 칩시다.
그래서 국세청 차원에서는 추징할 거 있으면 추징을 하고, 그리고 범법 사실이 드러나면 국세청은 수사기관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위법 사실이 있다라고 하면은 본인들이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바로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검찰은 뭡니까? 국가가 공식적으로 수사권을 위임을 한 그런 공기관이기 때문에 유일하게 경찰과 함께 수사권이 있고, 그 다음에 기소는 검찰만이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소 독점주의를 지금 이재명을 비롯해서 야당은 바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찰공화국이라는 얘기도 그래서 나온 것이고요. 자, 사태가 이 정도까지 진척이 되면은 이제 배소연의 저 80억짜리 건물 4채가 어떤 돈으로 샀고, 이게 어떠한 곳에서 자금이 흘러나왔는지, 그리고 그 자금의 실질적인 주인은 누구인 건지, 지금 뭐 저는 그 뒤에 파고 들어가면은 이른바 이재명, 글쎄요, 이재명이 자기 흔적을 남기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않겠습니다. 김용과 정진상이 정도는 틀림없이 배후 세력으로 저는 등장을 할 걸로 봅니다. 그런데 정진상과 그 왼팔 오른팔이라고 하는 정진상과 김용 이름까지 거론이 되면 어떻습니까? 이거는 뭐 재판을 통해서 이재명이 거론이 안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배소연 게이트의 끝은 바로 이재명이 숨겨져 있는 모습이 드러날 것이다 하는 그런 제가 예측을 해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게 80억이 설명이 안 되죠. 아마 딱 잡아 때릴 겁니다. 아니, 내가 아무리 데리고 있는 사람이라고, 내 와이프의 수행비서라고 해도 그 사람이 돈을 어디서 났는지, 그리고 이 아파트 또 상가 건물을 4채를 샀는지 내가 어떻게 아느냐. 나는 그런 거에 신경 쓸 시간조차 없다. 이런 식으로 분명히 이제 딱 잡아 뗄 요량으로 있겠습니다만은, 돈의 흐름은, 돈은 물론 꼬리는 없어도, 꼬리표가 뭐 이 돈은 어디에서 왔고 하는 꼬리표는 없어도 돈의 흐름 추적을 하는 데는 경찰, 검찰이 다 그런 그 노하우가 있습니다. 아무리 흔적이 없는데도 이 돈이 어디에서 왔다는 것은요, 계속 그 아무리 현금으로만 거래를 하더라도 추적하는 그 노하우 기술이 있습니다. 이건 뭐 수십 년 동안에 자금 추적을 했으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이게 자금 추적이 밝혀진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글쎄요. 참 이렇게 누구 사람을 잘 만나면은 이렇게 그 알바 격리도 80억을 만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80억은요, 이재명의 그 신고한 자산보다도 더 많습니다. 이재명이 경기도지사 시절에 공직자는 1년에 한 번씩 그 재산 신고를 하죠. 딴짓 못하도록 한꺼번에 이 5억 재산가가 70억으로 확 늘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서 이게 늘었느냐라는 것이 금방 드러나기 위해서 매년 업데이트를 하도록 만드는데, 경기도지사 시절에 48억인가 이 신고 금액으로 나온 걸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데리고 있던 여자 격리 직원이 자기 재산보다도 훨씬 많은 그런 그 일이 벌어진 것이죠. 이게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을 이게 이재명의 돈조 수지를 이 사람이 관리를 하고 관리뿐만이 아니라 부동산에 투자를 투기죠. 투기 움직임을 보였다라고 하면요. 이게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이재명이 사실상 이 돈의 전주라고 해도 우리는 금융 실명제로 다 지금 부동산도 마찬가지 실명제로 아니다. 그거 이재명 돈 아니다. 내 돈이다. 라고 딱 잡아떼면 이재명은 고마워할까요? 아니 고마워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 이재명 그 지사 돈 아니다. 그거 내가 밝힐 수는 없지만 내가 돈을 끌어다가 부동산을 투자를 한 거다라고 끝까지 우기면 이재명은 어떨까요? 아이고 내 이름 내가 돈 주인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서 고맙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렇게 되면 이 돈은 다시 이재명이 돈을 환수를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것은 이 배소연이 꿀꺽해도 되는 상황이죠. 물론 위법한 사실에 대해서는 자기가 처벌을 받겠다. 그렇지만 내가 이 돈을 어디에서 돈을 구해와서 샀는지 그건 밝힐 수가 없다라고 하면은 국고로 강제 환수를 당하지는 않죠. 이 건물 몰수를 해서
범죄로 이게 이 집을 범죄로 인해서 샀다. 예, 범죄로 누구를 돈 많은 사람을 위협을 했거나 협박을 했거나 아니면 그 사람을 정말 죽게 만들어서 그 돈으로 샀겠다라고 명백하게 범죄와 연관된 그런 그 부동산 투기가 아니면요, 이것을 환수하기는 현행법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을 배소연이가 안 돌려주고 자기가 꿀꺽하고 교도소에서 몇 년 살다 나오지 뭐라고 하면은 그 돈을 이재명이 돌려받을 수 있는 그 길도 없습니다. 지금 현행 법에는. 그러니까 참 묘한 아이러니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그런 그 상황이 온다면 이재명이 아이고 내 이름 끝까지 안 벌어줘서 고마워라고 얘기를 할지, 야, 저 피 같은 80억을 배소연한테 뜯겼네라고 얘기를 할지, 저는 그것까지 생각을 하니까 좀 피식 웃음이 나옵니다. 아무튼 지금 평생 수입이 4억이나 될까 말까 하는 이 배소연 씨 수행비서가 80억 부동산을 소유를 하고 있다. 모르죠. 이게 또 너무 많으니까 야, 이거 네 채면은 이게 너무 많다. 그래서 또 다른 돈으로 부동산을 산 거는 이건 내 이름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당신 이름으로 해줘라. 나중에 내가 적당히 나눠줄게 라고 또 다른 부동산을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돈 저수지에 돈이 얼마가 담겨 있는 저수지인지를 우리는 모르니까 거기에 수백억이 담겨 있으면 아마 이재명도 아닌 배소연도 아닌 제3의 인물로 부동산을 또 갖고 있을지, 그것은 충분히 짐작은 하는데 우리가 단언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부디 이제 국세청에서 이 정도가 되면 지금까지 이 느슨하게 진행된 조사가 상당히 속도를 붙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곧 추징금과 함께 검찰 수사 의뢰라는 그런 수순을 저는 밟게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참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참 씁쓸하죠. 아이고, 저 사람은 저 뭐야? 이 사람 하나 잘 만나가지고 그냥 평생 만져보지도 못한 80억 건물 4채를 그냥 갖고 있고, 저거 본인이 맘먹기에 따라서 그야말로 꿀꺽할 수도 있는, 이거 이재명 돈 아니다. 이건 내 돈인데 출처는 바뀔 수가 없다. 거기에 따른 이 사법 처리 죄값은 내가 달게 받겠다라고 하면은 글쎄요. 그럼요. 네, 골프 여신님, 수도권 특히 서울이 진짜 문제예요. 몰수가 참 어려운 듯이 보이죠. 박경인 수패너님. 법도 정말 그래서 법망이라고 그러죠. 하늘님. 네, 법망, 법금을, 모든 것이 다 똑같은 게 아니라 법이 그물처럼 법망을 이렇게 빠져나가는 힘이 있거나 또 돈이 있거나 아니면 그런 경험이 있을 때는 법망, 그물을 이렇게 빠져나가는 법기술자들이 있다. 그래서 법꾸라지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법꾸라지, 법 플러스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간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네, 최경호님. 아쉽네요. 서울에 호남 탈양민이 너무 이주해 있어서 노파심이 있었나 현실이 되었네요. 그런 얘기를 위해서 하셨군요. 우리 최경호님. 또 보리수님. 7명이 죽었다는데 우리 사필규정님이 아마 이 7명은 제가 위에 있는 댓글들을 다 읽지를 못했습니다. 아마 이재명 주위에서 한 사람씩 고 김문기 처장을 비롯해서 그죠? 한 사람씩 이재명과 관련된 사람이 그렇게 죽은 사람이 벌써 7명이, 참 이 사람은 무슨 죄입니까? 아까 배소연 씨가 사람 하나 잘 만나서, 그게 물론 결과적으로 잘 만난 건 아니지만 사람 하나를 만나서 80억 거부가 되는 반면 이재명하고 얽히고 설킨 그런 인연으로, 나쁜 인연으로 죽음이라는 그야말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맞은 분들이 7명이나 된다. 그래서 참 하여튼 세기의 뭐라고 표현합니까? 지금까지 한국에서는 한 번도 볼 수가 없었던 그런 정치인이죠, 이재명은.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을 다치거나 저렇게 불교의 계획으로 만들어버리니 결코 좋은 정치인이라고는 할 수는 없을 겁니다. 네. 서울시 교육감 얘기를 하고 있었군요. 전 당연히 조정현 후보가 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골프 여신님. 네, 참
이게 서울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벌써 서울시 교육감은 저런바 좌파 후보들이 4번째 연속 당선이 되는 거니까요. 4.4 16이죠. 16년 동안 서울시 교육을 그들의 밥상으로 그대로 우리가 만들어준 꼴이 됐습니다. 네. 소연아, 경제도 어려운데 손에 꼭 쥐고 죽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야지. 지게차할배님도 말씀하셨네요. 주위에서 하도 또 이 사람 배소연 씨의 동고남도 그렇게 세상을 떴으니 당신은 꼭 죽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라. 예. 조저녁 낙마를 보면서 서울 시민이 정말 참 안쓰럽습니다. 우리 이순신님 그렇군요. 무서운 일이 자꾸 일어나는데 왜 수사를 안 합니까? 예, 우리 박경현 스패너님이 7명의 그 아까운 죽음 이 말씀을 거두드리는데 이 경찰이 일단 수사는 시작을 하고 초동 수사 뭐 미진 이런 걸로 그렇게 됐는데 결과적으로 누가 누구를 죽인 게 아니라 사안 자체가 그 사람을 죽을 수밖에 없고 몰아가면은 결과적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것은 본인의 이 책임이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이렇게 수사 대상에 오르거나 그러지를 못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원인 제공이라든가 그 환경은 다 이재명을 비롯해서 그 세력들이 만들었습니다만은 누가 예컨대 이 김문기 처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자살을 했다 그러면은 니들이 죽였지 하고서 그 사람들을 처벌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어도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안타까운 상황이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